자, 고전시 우부가랑 탄홍설 이렇게 이제 두 작품이 있어. 일단 뭐 가작품이 우부가인데 우부는 좀 어리석은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어리석은 남자에 대한 노래. 탄홍설은 그냥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겠지. 자, 일단은 요건 이제 가사문학인데 뒤에 보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 저기 뒤로 넘어가서 자, 보기 바로 들어갈게. 자,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즉,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겠지. 자, 유행을 말하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 유행, 그냥 어떤 행운만 바라고 사는 거지. 이런 부정적. 반면에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이러면 이제 긍정적이야. 노력을 하니까. 자,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유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유행을 바라는 태도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그렇지. 그것을 이제 경계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조심하자. 자, 그리고 이제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운명론적 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한다는 게 뭔 뜻이니? 권유하다, 권하다 이런 뜻이지. 권유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작품 쭉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저건록 꽁생원은 일단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꽁생원은 팔자를 원망하도다. 운명을 탓하고 있지. 팔자 하면 운명. 운명을 원망하는구나. 제 아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아비 동그라미 치고 아버지 덕분에 돈천 가졌다는 것은 그래도 재물은 좀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랬으나 술 한 잔, 밥 한 술, 친구 대접하였던가라고 했는데 친구 대접을 했어, 안 했어? 그렇지. 하였던가 서리적 표현이잖아, 그렇지. 이거 서리법이니까 친구 대접을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사람 성격이 어때? 되게 뭐 짠돌이 뭐 이런 사람이고 그렇지. 뭐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이 이기적인 인물에 해당돼. 갑자기 옛날 친구 생각이 하나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짠돌이가 있었어. 친구들한테 100원만 해가지고 100원씩 매일매일 얻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얘가 힘든 친구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는 거야. 와, 근데 너무 다들 친구들 그거 알아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자, 계속 볼게. 자, 주제 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에 현혹되어. 음양술수니까 뭐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지. 자, 음양술수에 현혹이 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있어. 일단은 상대 표현 기법이 됐구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사하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장하다는 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 이장한다는 것은 묘를 옮긴다 이런 뜻이야. 부모나 조상의 묘를 옮기는 거. 묘자리를 옮기는 거. 혹시 뭐 그 파묘라고 영화들 봤나? 파묘 보면은 묘를 파가지고 다른 데 옮기는 뭐 이런 것들 하지, 그치? 자,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의 발복에 예 아니면 피난처가 여기로다. 예라는 말 밑줄 예는 여기.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당대의 발복이 여기다. 아니면은 피난처가 여기다 한데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장한 곳이나 이사한 곳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예 여기 하고 나오는데 여기 두 개 묶어주고 예와 여기는 이장한 곳이나 또는 이사한 곳. 즉 뭐 복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장하고 이사한 것이고 혹은 뭐안 좋은 일 있다고 하니까 이제 유로에서 이장을 하고 이사를 한 거겠지. 피난처 삼아서. 자, 올적, 깔적 행로상에 행로는 이제 다니는 길이지.
길 위에 처자식을 흩어놨어. 처자식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처자식도 대접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렇지. 자식들도 안 챙겨. 유무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다. 공것은 공짜란 뜻이지. 자, 기인 취물 하자. 기인, 이 기자가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야. 속임. 즉 사람을 속이고 취물, 물건을 취득했다는 얘기지. 사람을 속여 물건을 취득하는 거야. 물건 얻는 거야. 자, 이걸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아. 즉 처음에는 남을 속인 적이 있었는데 같은 사람을 두 번 속이지는 못하는 거지. 자, 그리고 공납, 범용하자 하니 일가 중에 보자가 없다. 공납, 우리 공납이라면은 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지. 이 세금을 범용한다는 것은 함부로 쓴다는 얘기겠지. 그치? 세금을 함부로 쓰려고 하니 일가 중에는 부자가 없고 뜬 재물을 경영하여 경향 출입을 싸다닐 때 경향이라는 단어는 밑줄 치고 이 단어는 좀 알아도 경은 시골, 향은 아니 쏘리 경은 서울, 향은 시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서울과 시골 출입을 싸다닐 때 재상가의 청지를 하다가 봉변당해서 물러서고 있어. 재상가라면은 이제 뭐 재상 집안이니까 아주 잘 산 집안이겠지. 자, 거기 청했다는 것은 청탁질 했다는 얘기야. 우리 뭐 부탁을 하면서 뭐 뇌물을 바치고 이런 걸 청탁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재상 집안에다 청탁을 하다가 봉변당에 물러서며 남의 고를 걸퇴하다가 혼금에 쫓겨오고 있어. 혼금 당했다는 것은 출입 금지를 당했다는 거야. 금지. 자, 혼인중매 선채돈에 창피를 당해 뺨도 맞고 있고 가대 흥정에서 구문을 먹고 가대라고 하면 집인데 집 흥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야?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지. 부동산, 그렇지. 공인중개업이지. 그래서 가대 흥정으로 구문을 먹고 있다는데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로 이제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줌으로써 그 가운데서 얻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는 수수료 그렇게 되겠어. 수수료. 중개 수수료. 자, 그리고 핀잔 듣고 자빠지고 불이한 행실, 찌그렁이, 그 다음에 위조 문서, 비리 호송도 당하고 부자나 후려볼까 감언이설로 깨어보자. 우리 감언이설 외운 적 있지? 최근에 외웠던 것 같은데 감언이설 뭐 뜻이었어? 야, 이거 몇 주 안 됐잖아, 이거. 달콤한 말로 남을 깨다 이런 뜻이지. 좋은 말로 남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 감언이설이지. 자, 이렇게 깨워보자. 엄마기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강이라. 즉, 부자를 꼬시기 위해서 엄마기, 보막이, 은광이 있다, 금광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속인 내용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엄마기부터 가로 열고, 은광, 금강이라 가로 닫고, 요게 이제 감언이설의 내용이 되겠지. 감언이설의 내용. 자, 큰 길가에 색주가며, 다음에 노름판에 푼돈떼기. 색주가라고 하면은, 뭐 기생집 정도가 되겠어. 색주가는 기생집. 술 나오는 기생집. 다음 노름판에선 푼돈을 떼어 먹고 있고. 남북청의 뚜쟁이로 인물 초인을 하여 볼까. 뚜쟁이라고 하면은, 이거 좀 나쁜 짓이긴 한데, 막 이제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뭐 이런 일을 뜻해. 안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인물을 초인해 볼까 하는 건 호객행위를 뜻해. 사람들을 부르는 일이니까 사람들을 불러볼까, 호객행위를 하여 볼까. 그다음에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로
어린 딸이 100냥짜리가 되었구나. 이게 뭔 소리니? 혼인 핑계로 어린 딸이 100냥짜리가 됐다는 게 뭔 소리야? 혼인 핑계를 대고 딸을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100냥 주고 딸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거의 쓰레기지. 자, 대종손으로 양반 자랑하는 거야. 나는 아주 우리 집안의 종손이다. 하고 양반 자랑하고 산소나 팔아볼까? 안악은 친정살이 하고 있어. 안악은 누굴 안악이라 불러? 부인이겠지, 그렇지, 부인. 부인은 친정에서 살고 있고, 자식은 머슴처럼 살고 있는 거야. 머슴살을 하고 있고. 자, 일가의 인심도 잃고, 친구에겐 당연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지. 부지 거쳐 나간 후에 소문이 나더라도, 부지 거쳐, 우리 요거 나오는데, 부지 모른다는 뜻이야. 거처를 모르겠다, 이런 뜻이지. 간 곳이 없다, 이런 뜻이야. 간 곳이, 정확하게는 간 곳을 알 수 없음. 어디 갔는지 소식조차 모르는 상황. 자, 제가 쓰면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들어와서 첫 번째 문제, 적절한 거. 가는 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열거되고 있지, 그치. 열거의 방식 동그라미. 다음 뒤에 대꾸적 표현을 통해서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계속. 계속 부정적이지, 그치. 태도 변화가 없으니까 가는 지워줄 수가 있겠지. 다음 3번, 반어법 기대감, 요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달리는 동그라미. 다음에 계절적 배경, 안 들어가지? 향토적 분위기, 향토적이 뭐였어? 향토적이라 하면? 향. 지방, 시골, 그렇지. 그래서 시골적인 분위기가 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계절적이고 시골적이고 이런 건 전혀 안 드러나지. 그치? 지워주면 될 것이고. 응? 3번에 가에 대한 내용, 이렇게 가만 보면은 가는 반어를 통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다르다가 되겠지. 어. 3번 해결됐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해서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 인물 간의 우호적인 내용이 없지. 자, 이렇게 지워주자. 그래서 1번, 3번 살려주고 넘어가자. 자, 다음 10번. 기억밈을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일단은 1번 보면, 집터나 맷자리를 통해, 맷자리는 묘자리를 뜻해. 묘자리를 통해서 길한 운수를 바라는 홍생원에 관심을 보인 대상이다라는데, 기억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음양술수, 뭐 이렇게 전복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기운을 바라는 꽁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동그라미. 다음 2번. 재물을 모은 꽁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니은을 보니까 누구로 나오면 처자식이야. 처자식이랑 함께 하려는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이지. 그렇지. 아내는 처가 살이 같고 자식들은 머슴살이 하고 심지어 딸까지 팔아먹은 놈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다. 자, 넘어가서 다음에 자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데 일단 A부터 보면 꽁생원이네. 꽁생원 거의 뭐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 그렇지. 쓰레기 같은 인간. 자 그럼 1번 도박과 음주에 빠져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까. 다음 2번 A는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 아니지. 그렇지. 부모한테 돈천이나 있었지. 그렇지. 부모한테. 다음 3번 혼인을 준비한 일에 성공하지 못해 창피당한 적 있었지? 그치. 다음에 4번 5번 여기는 이제 A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리고 B는 나작품에 나오니까 넘어갈게. 자 다음 내려가서 13번 다음 보기 문제까지 넘어가자. 보기 문제
자, 1번. 가의 공것, 공짜랑 뜬 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 공짜를 바란다는 거니까 되겠지? 유행을 바라는 거. 다음에 3번. 가에서 공납을 유용하라는 거. 유용하는 것은 몰래 사용하는 걸 유용한다 그랬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 이런 거에서 이익을 위해서 규범을 무시한 태도다. 어떤 규범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규범을 무시한 태도를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거 동그라미. 다음에 4번.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하였던가 해서 재물을 베푸는데 인색하다. 그렇지. 그렇지. 인색한 거지. 물욕이 뭔 뜻이니? 물건, 물질에 대한 욕심이지. 그렇지. 다음에 5번. 가히 일과 친구에게 소외당한 꽁생활을 말로 해서, 인생 말로 할 때 그 말로야. 마지막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에 당연히 드러나는 거지. 무책임한 삶은 경계해야 된다. 동그라미. 자, 그리고 이제 나 마무리하러 가자. 자, 경인년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겠지? 그렇지. 자,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일단 부지런한 농부 동그라미 긍정적인 인물이겠지.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는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했어. 이 사람은 일을 하자 말자. 하자, 그렇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싹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 게으른 농부가 말하기를 딱 보도록 나쁜 인물 나오겠지. 부정적인 인물. 자,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이거는 뭐 생각이 동일하네. 그렇지? 자,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판단이 완전히 정반대지? 그렇지?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이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일했던 게 다 무익해진다는 얘기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다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어. 그럼 누가 비웃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비웃고 있지. 비웃고 있어. 누가? 그렇지. 게으른 농부가 그렇지. 자, 그리고 들밥을 내가는 안여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가도록 물러나 앉아 1000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1000명, 우리 1000명이가 하늘의 운명이잖아. 그치, 이거 운명론이지, 운명론. 자, 나는 일찍이 가을 거지할 무렵 파산의 들가에 가보았다. 파산의 들가 가로 묶어주고 배경이지. 자, 들판에 가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어. 정반대지.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빽빽하게 달려있었다. 다시 볼게.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성글게 밑줄 치자. 요 단어는 좀 알아두자. 듬성듬성하게 이런 뜻이야. 자, 나머지 절반은 빽빽한 거지. 곡식이 빽빽하게 잘 익었어. 자, 어떤 농부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앞에 나온 농부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보고 있는 농부고 자, 또 어떤 농부는 술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 있는 농부야. 자,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노인 동그라미 치고, 자, 이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본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끊어주자. 그러면은 지금 목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농부였어? 아니면 게으른 농부였어? 그렇지, 게으른 농부였던 거지, 그렇지. 김을 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면 이게 게으른 농부. 그다음에 잘 가꾸어져 빽빽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 이들이 부지런한 자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한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1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1년 내내, 1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아, 열심히 일하였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은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설을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길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자, 요달라 가로 좀 묶어주자. 자, 그러면 농사일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도 하고 있어? 벼슬길에 나아가길 도모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지. 둘 사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우리 이렇게 글을 전개할 때 이렇게 유사한 속성을 이용해서 글을 전개할 때 이런 방식 뭐라고 하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유추라고 하죠, 유추. 공통점을 중심으로 내용 전개. 수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야.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 자, 계속. 자, 선비들은 젊었을 때 학문의 뜻을 두어 밤낮 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 온갖 사설을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다시 젊었을 때는 이랬다는 거지. 젊었을 때 묶어주고. 젊었을 때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그렇지. 매우 긍정적이었어. 이럴 땐 긍정적이야. 자,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성취를 겨루어 한 번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 하고 두 번의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공과 명예에도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요 두 줄 묶어주고, 요 대사 묶어주고. 그럼 공부 가지고 공명과 그 다음에 부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모두 운명에 달렸다는 거야. 얘들 운명론자지, 운명론자.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9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아. 지금 마무리를 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으리요. 그럼 김을 매지 않는 자들 밑줄 치고 그러면 위에 나왔던 그 벼슬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노력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중도에 포기한 자들. 요들이 이제 김을 매지 않은 자들과 유사한 얘기지. 자,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에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다시 한번.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고생하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란 얘기지. 그 정도 힘들다, 안 힘들다? 안 힘들다, 그렇지. 그럼 누가 더 힘들어? 농부들이 더 힘들다. 그런데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라는 얘기는 학문의 이로움이 크다, 농사의 이로움이 크다. 그렇지. 학문의 공이 더 크다는 얘기야. 학문을 하여 얻는 공, 요게 더 크다.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보다는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더 크다.
자,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로움이 작은 일은 어떤 일? 그렇지, 농사일 얘기하는 거지. 농사도 오히려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뭐겠어? 그렇지, 학문 벼슬이지. 자,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벼슬을 하려고 공부한 사람들이겠지. 이들은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은 농부들이겠지. 농부들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를 못해. 선비는 농부의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글이 되겠지. 교훈적이야. 자, 되었으면 마무리하러 가자. 자, 9번 문제. 나는 대주의 방식을 활용했다. 그렇지. 부지런한 농부와 그렇지 못한 농부. 그렇지. 대주의 방식 맞고 답은 1번 답이 되겠다. 3번에 보면은 뭐 반어법, 기대감 이런 건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 자, 넘어가서 다음에 11번 문제. 자, B가 있었는데 B는 누구냐면 B는 게으른 농부. B는 게으른 농부. 다음에 C는 선비들. 둘이 비슷한 거지. 게으른 농부랑 선비들이 비슷해. 자, 그럼 1번 보면 B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술 취해 잠든 농부는 부지런한 애였어, 게으른 애였어. 그렇지. 그래서 잠들어 있던 게 아니라 하늘만 말똥말똥 보고 있는 애였지. 다음에 3번 C는 과거 시험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해? 이런 애 없지? 그치? 중도 포기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 다음에 4번 B는 가뭄에 김을 맺지 않아. 가뭄 김을 안 맺지. 그치? 다른 농부들을 조롱받았니? 아니지. 조롱받는 건 없었지. 그치? 오히려 게으른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가 일하는 걸 조롱했었지. 그치? 다음에 5번 비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 맞지. 게으른 농부였으니까. 다음 선비들은 학문의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지. 5번. 자, 다음 12번. 나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치 않은 것. 1번.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 그렇지? 서로 다른 농부들의 말을 인용했었지. 그렇지? 다음에 2번. 요거 답이 2번이네.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나왔니? 여기 없지, 그치? 선생님이 이거 2번이었는데, 2번. 채점을 잘못 드렸네. 2번. 반박이 안 나왔지, 그치? 반박이 없어.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어. 선생님 이거 적절한 걸로 아까 채점을 잘못했다. 다음에 3번. 물음에 답한 인물 중에, 물음에 답한 인물, 글쓴이가 누군가에게 물어봤었지, 누구한테? 그 말 로인한테 물어봤잖아, 그치? 자, 이걸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은 어떤 농부들은 하늘 쳐다보고 있고, 어떤 농부들은 술 마시고 누워 있었지, 그치? 그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한 거, 이거 맞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만 볼까? 여기까지 보고 뒤로 넘어가자. 자, 마지막 13번. 적절하지 않은 것. 넘어서 2번부터 보자.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농경에는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 되겠어? 맞겠지. 다음에 3번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건 누가 생각한 거야? 게으른 농부 생각이지. 자, 이런 거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거 맞아?
그렇지. 예단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단정하는 걸 예단한다고 하지. 예측과 단정. 그리고 운명론적 태도도 맞았지. 그렇지. 1000명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다음 4번.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그래서 풀 뽑기를 쉬지 않고 있으니까 이건 부지런한 농부야, 게으른 농부야? 부지런한 농부지. 부지런한 농부니까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맞는 표현이 되겠지, 그렇지. 동그라미. 다음에 5번.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를 했지. 그렇지. 누구에게? 누가 큰 일을 하는 거야? 큰 일의 내용이 뭐였어? 그렇지. 선비들. 학문을 하고 벼슬 하려는 거지, 그렇지. 이런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게으른 농부야? 아니지, 그렇지. 게으른 선비들에 대한 권면이 되겠지. 답은 5번이 답 되겠다.